알아냈었던 기록에 남아있는 첫 번째는 히파소스라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서 스스로 왜냐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쵸. 이 세상이 질서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는 수가 있다.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진짜 몇십 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것도 제 그 편견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정말 지식으로 중무장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외모가 출중하지가 않아요. 아니, 나는 몇 마디 안 한 거 편집해줘. 어?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여서 편집을 하라고. 알았어? 아니 그 외모가 이것도 이제 뭐 잘못된 생각이겠죠, 당연히. 아니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좀 그런. 그럼요, 당연하죠. 사람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은 결핍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외모가 좀 부족하고 그렇지. 그런 애들이 집안이 많이 풍족하지 잘하더라. 못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지식인 욕구, 지적인 욕구가 많고 또 그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죠.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저는 발레들이 몇 가지가 딱딱딱 생각나서 굉장히 지적으로도 굉장히 높은데 외모의 성취도 높은 사람들이 몇 명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게 비율을 보면 난 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는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 얘기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정말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워낙 적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의 비율이 적다고 하면 그 두 개를 같이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 자체가 워낙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이 중에 별로 없잖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통계와 확률의 함정일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딱 그 확률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확률도 2분의 1의 루트 뭐 그거요? 훨씬 더 0.00% 이하. 왜 있잖아요. 뭐 어디 출신, 뭐 명문대 출신의 배우들이니 뭐 워낙 엄친아에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죠. 배기소수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비율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후천적인 부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그치, 비율이 그거는 무너지죠. 왜냐면 사춘기 때 그 남녀가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나갔는데 자기만 주목받지 못할 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가 기술이 개발돼요. 그렇지. 그 미국에 주목받으려고. 클린턴이 가장 좋아했다라고 하는 후티 앤더 블로우핏이라는 그 밴드가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밴드를 시작했냐라고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인기 없는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자친구들을 한번 사귀어보자. 뭘 하면 될까? 락 밴드를 하자라고 해서 밴드를 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랬죠. 근데 이런 어려운 이름의 그룹 이야기까지 하는 김태훈 씨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네요. 근데 김태훈 씨는 정말 아는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결집이 많으면 정말 아는 거 그걸 많아요. 채우겠다. 내 분량을 다 편집하라고.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백설공주가 죽은 이유가 사실은 예뻐서 뭐 그 외모를 질투한 왕비가 죽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해요. 근데 외모 때문에 약간 좀 수모를 당하거나 아니면 외모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보거나 뭐 외모 때문에 약간 사실 그 세계에서 되게 훈남인데. 이것도 진짜 의사 치곤 뭐 이렇게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그 양재용 원장의 형이 그 양재진 원장이에요. 예. 재진이? 정신건강학과 원장이에요. 근데 이제 재진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 그렇죠. 양재용 씨가 이제 군대에서 군의관 시절에 조금 활동을 했어요. 양재진 씨가. 근데 이제 동생이 제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뒤로 밀렸구나. 업종이 같잖아요. 네. 그 양재진 씨가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어요. 동생이 다 하고 지금. 훈남형이야. 사실 그건 알아요? 홍석천 씨가 형수가 될 뻔했던 건 알아요? 뭐예요 그게? 형수? 형수요? 형수요? 매형이에요? 뭐예요? 그러게요. 마음대로 불러. 형한테 추파를 던졌다는 건 알고 있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아무튼 예전에 형한테 많이 추파를 던졌다. 아니 추파는 아니고 약간 제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데. 네. 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동생이네. 근데 어때요? 진짜 외모 때문에 저는 이제 의사하면서 뭐 크게 손해보고 이런 건 없었는데 정신과를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정신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좀 사유가 깊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이제 너는 정신과 안 어울려. 너 환자들이 무서워서 안 갈 거야. 너 정형외과 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정형외과. 힘쓰라고. 뼈 맞추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기고 그래 뭐 칭찬인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몇 개월 지속이 되니까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이 없을 때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길이 왔나? 온 게 맞나? 환자들이 찾아오려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과학 칼럼니스트로서 네. 조금 외모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외모 컴플렉스가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아쉬운 건 있죠. 이걸 볼 때마다. 근데 뭘 생각하면서 좀 그걸 깨냐면 어떤 아쉬우면 얼굴이 본인이 좀 크다 생각을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가 좀 튀어나온 것도 있고 눈썹도 되게 옅거든요. 되게 전 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털이 너무 없어서 이게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 너무 멋있는데 이런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물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뭐 생리학이라든가 면역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면역이라는 건 너무 신기해요. 그게 요즘은 이제 영상화가 됐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외모가 좋고 안 좋고 혹은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것들 그 안에 있는 걸 생각을 하면 그냥 다 소중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사실 1cm, 한 0.5cm만 파고 들어가면 그냥 우린 근육이 남아있는 거고 이제 피투성이 될 거 아니에요. 해골이 예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근데 영혼을 잘생긴 좀 애들은 해골도 이뻐요.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여기서 이런 외모 뭐가- 지상주의적 방송이. 그래서 저는 면역학 같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생리학, 면역학 이런 우리 몸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겉껍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빛나 보여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존할 수 있지? 이런 모습들.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예쁜 여자를 좋아했죠. 어렸을 때는. 저는 약간 미의 기준이 딴 사람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하악 부분 여기가 보여요. 이 아래가, 이 아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뭐 예를 들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어디밖에 안 보이냐면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다른 사람이 좀 다른 걸 보는구나.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이 좋다. 안 예쁘다. 어? 안 예쁘다. 아. 안 예쁘다. 네, 전혀 매력을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젤리나 졸리를 안 예쁘다. 본인은 아니다. 나는 안 예쁘다고 생각한다. 근데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 아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알만한. 예. 방송용 멘트 말고. 그렇죠. 예. 이 방송을 사유하면 안 됩니다. 이 밑에가 이쁜 여자. 평범한 사람. 지금 그냥 이야기 왜 하시냐면 연예인들을 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안젤리나 졸리가 평생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프로미스 다 그런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아 이쁘다라는 건 어느 정도 공통의 분모가 만들어질 거예요. 평균치적으로. 근데 사랑에 빠지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말을 섞어봤는데 두세 마디 이상을 딱 듣고 나면 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거꾸로 더 추락의 폭이 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기대치가 올라가요. 예,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 앞에 오면 말도 못 붙일 인간들. 아이고.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한다고. 어디 평가지들해. 하이 헬로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보는 요소가 다르다는 게 되게 희망이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그럼요. 갖지 그쵸? 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류의 어떤 외모는 아니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쟤는 되게 독특하네. 사실 어디서도 이렇게 아주 예쁘다, 뭐 외모가 출중하다는 얘기는 못 듣지만은 근데 계속 눈이 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게.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뭐야? 아이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근데 락강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이자 이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름다움이란 것은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5kg만 살을 더 빼면 예쁠 것 같은데 가르만 이렇게 했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런 여지를 남겨줄 때 그 사람한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동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쁜지 모르겠는데 뭔가 예쁨을 느끼는 거는 그런 데서 오는 채워주고 싶은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란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5kg를 빼고 실제로 머리를 가르마를 바꾸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이뻐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게 누가 이제 열애설만 나더라도 야 누가 아깝다부터 해가지고 아니 걔가 왜 쟤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제가 사실 실제로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유해진 씨하고 김혜수 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유해진 씨와 김혜수 씨가 열애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우리에게도 희망을 줬다 뭐 이런 댓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 두 사람에 대한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뭐 나라를 구했다, 뭐 우리에게 희망 이게 덕담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폭력적이라고도 몰라요. 오히려 그걸 덕담이라고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속되어 온 문제고 심지어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렸을 때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하지만 그런 걸 얘기하면은 좀 저급해 보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속마음으로 진짜 외모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계속 보고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외모보다는 진짜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사실 뭐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예쁜 여자도 한 잘생긴 남자도 직장에서 좀 더 빨리 승진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좀 장점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도 미술관 가서 예쁜 그림을 보면 거기 더 감탄하죠. 그냥 못생긴 그림보다. 근데 그것도 역시 주관적인데 확실히 제가 외국인에서 한국에서 많이 느낀 건 특히 술자리나 어디 누구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뭐 와 그 사람이 되게 무슨 연예인 닮았다. 저 예를 들면 이곳을 보고 아까 그 미국 배우 제이슨 스코틀리 있잖아요. 제이슨 스코틀리 하와이안 배우인데 되게 닮으셨다고 제가 정말요? 생각했는데 코마요 과학 칼럼니스트 치고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면 뭐 술자리에서 굉장히 어떤 연예인 굉장히 닮았다라는 그런 맞춤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유럽에 없거든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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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와, 야, 너 그 사람 되게 닮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전혀 안 해요. 네, 전혀 안 생각은 하고. 하지만 신뢰라서 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연인에 대한 집착이 어떤 미의 기준 또한 어떤 연인에 대한 어떤 뭐 열정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프랑스 출신의 한국에 나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생긴 게 주드로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야 주드로 그러면 되게 좋아하던데. 좋아하긴 하죠. 좋아하긴 하죠. 저도 휴 잭맨 가끔씩 닮아요. 좋아하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닮았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 집단이다 혹은 방송인 집단이다 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과학자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인슈타인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영광일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되게 사실 귀엽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이제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그거는. 아인슈타인 닮았다. 아인슈타인 닮았다. 전혀 아니에요.